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11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사 해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풀어 임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짜로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번 학평 세계사에서 좀 유의미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쁘지 않은 등급이 나온 것 같다, 당연히 세계사를 수능에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를 어떻게 날리겠습니까? 이거를 소화했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확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항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일단 자료가 띄워진 걸 보니까 대형 목욕탕, 곡물 창고 등이 있는 모헨조다로 성체 평면도의 일부가 나왔습니다. 일단 친숙한 지명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 문명의 대표적 유적인 모헨조다로에는 대형 목욕탕, 곡물 창고 등 벽돌로 지은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특히 이 벽돌 이런 것들도 막 주요하다기보다는 이제 교과서에서 쓰이는 그런 개념들이 다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모헨조다로가 계획에 따라 건설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명은 뭘까? 모헨조다로, 그 다음에 하라파, 바로 이거는 인더스 문명이죠. 인더스 문명. 자, 1번 가겠습니다. 사자의 설을 제작을 했다.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 요거는 이집트 문명에서 나타나는 키워드고요. 2번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와 관련이 있죠. 바빌로니아 왕국의 법전입니다. 3번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했다. 이거는 그리스 아테네의 대표적인 신전이죠. 4번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달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능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집트가 1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었고, 이렇게 이제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답선지로 들어가 있었죠. 5번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했다. 갑골 문자 떠올리시면 되겠고, 중국의 상 나라가 되겠죠. 오케이, 1번 문제 가볍게 넘어가고요. 2번 갑니다. 가 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주나라 왕실이 쇠퇴하고, 그럼 시기를 딱 잡는다고 할 때 이미 하상주의 주는 끝났어.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로 들어갔는데 춘추 5패가 몰락하고 그러면 전국 치루, 그러니까 전국시대까지도 이제 넘어가겠죠. 자, 그랬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가 육국을 멸하여, 그러니까 가까지 합치면 7개가 되는 거지. 자, 그것을 멸해서 천하를 통일했다. 핵심 문장이 거의 마지막에 배치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황제라 칭했다. 그래서 시황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물은 누가 되는 것이냐? 진나라의 시황제가 되는 것이죠. 가보겠습니다. 1번 동돌궐을 복속했다. 이것도 본수능에서 나왔던 그런 비슷한 선지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당나라 때 나올 수 있는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이갑제, 이건 향촌 통치 제도인데 명나라 때 나옵니다. 명태조 시기에. 3번 분서갱유를 단행하였다. 정답이죠. 자, 그래서 좀 자신을 비판할 여지가 있는 어떤 학자들, 그 다음에 여러 서적들 불태우고 학자들을 탄압을 하면서 매장을 하고 그 사건을 가리키죠. 그래서 진시황제, 분서갱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오경정의를 편찬했다. 당나라 시기에 공영달에 의해서 편찬이 됐고 훈고하게 집대성이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어떤 교재로 사용되면서 굉장히 그 권위가 높았다고 해요. 5번 최근 들어서 수능까지 고려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대운하의 세부적인 명칭이에요. 통제거, 영제거, 그 다음에 광통거 등등 대운하의 명칭이 많이 나오는데 명칭을 외워라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자, 대운하가 나오면 수나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좀 더 좁히면 수나라의 양제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자, 2번 문제 진나라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3번 갈게요. 이 3번이 여러분 3학년 수능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좀 세밀하게 공부하면서 체크를 했어야 됐던 그런 주제가 나왔었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부조에는 아르다시르 1세가 신으로부터 왕의 권위를 인정받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아르다시르 1세는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최근 들어서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된 게
갑작스럽게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파르티아입니다. 자, 근데 그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나라다. 그래서 이제 이 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힌트가 뭐가 있냐면 뭐 로마와 대립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일부 교과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세계사를 할 때 어떤 나라의 수도가 제시가 되면 그 수도는 반드시 체크를 해놔야 되는데, 이번 3학년 본수능에서도 수도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는 문항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가 크테시폰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사산왕조 페르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계속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좀 연계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은 좀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좀 수능 쪽으로 난도를 이 상태에서 살짝만 변형을 시키면은 뭐를 하면 되냐면요. 키워드를 줄여주면 돼요. 키워드를. 그럼 키워드를 줄이는 건 뭐냐? 예를 들면 이제 수도 큐테시폰만 살려놓고 요 정도 키워드는 또 없애버린다 할지. 요런 정도로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학년 수능으로 간다고 막 내가 어떤 책을 더 구해서 읽어야 되나? 어떤 더 많은 내용을 막 다뤄주는 뭐 어떤 강의를 찾아야 되나? 그런 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더 확실히 알고 있으면 돼요. 이미 제시된 그 키워드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 키워드가 설사 문항에서 하나가 제거됐다 하더라도 그 하나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 이제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사산. 자, 1번 우르두어를 사용했다. 이거는 무굴 제국 인도에서요. 2번 티마르 제도를 운영했다. 이거는 오스만 제국에서 나타나는 군사적인 본건제였습니다. 3번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정답 선지까지 수능과 싱크로율이 높았던 문항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카르타고 등 여러 도시를 건설했다. 이거는 페니키아인들의 활동이죠. 그 다음 5번 마라타 동맹의 반란으로 위기를 겪었다. 이거는 이제 무굴 제국에서 역시 나타나는 인도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이었고요. 4번 한번 가볼게요. 이 4번도 마찬가지 역시 수능하고 연계성이 있는 그런 문항이었는데요. 밑줄 친 이 혁명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왼쪽 풍자화가 하나 있고, 사실은 이 얼굴은 제가 뭐 개념 강의할 때도 많이 이제 다른 풍자화에서도 많이 가져오기도 했었어요. 특히 이제 그 서양의 배 있죠. 배, 그 과일 배, 거기에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풍자화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자,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여기 이제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은 루이 필리프를 시민의 요구가 적힌 벽면에 글을 지우는 인물로 풍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과는 뭔가 그 바람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지. 루이 필리프는 파리 시민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지만 이 사건이 자 1830년 7월 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요. 프랑스사. 그래서 7월 혁명으로 군주가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헌 군주제 체제로 프랑스가 전개가 되다가 그의 집권 이후에도 소수의 부유한 시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높아지겠고, 이에 반발한 파리의 중소시민과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또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나 이 루이 필리프라는 군주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공화정으로 바뀌는 커다란 변혁이 있었으니 이쪽 혁명은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가 되겠죠. 1848년에 2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2월 혁명의 결과는 왕정이 아니라 다시 공화정으로 수립이 된다. 1공화정이 이미 프랑스 대혁명 때 있었고, 이때는 제2공화정이라고 하고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되는 그쪽 내용입니다. 자, 프랑스에서 이렇게 혁명이 터지니까 프랑스는 유럽의 중심부, 굉장히 여파가 큽니다. 주변 국가들이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뭐 자유주의의 물결이 일어나면은 분명히 그 파도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3월이 되자 자, 오스트리아에서도 3월 혁명이 터지게 되었고, 당시 오스트리아의 실권자였던 메테르니라는 인물이 실각하게 되는 3월 혁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메테르니라는 인물이 뭐 하는 인물이었는가 봤더니, 선지로 가서 뭐 하는 인물인가 봤더니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시기쯤 열렸던 회의가 빈 회의라는 거였고, 그 빈 회의를 통해서 구획된 질서를 빈체제라고 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통주의를 내걸었던
그런 보수적인 체제입니다. 그거를 주도했던 인물이 메테르니에요. 근데 방금 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테르니에가 실각했죠. 프랑스의 이원혁명, 그다음 그 여파가 오스트리아로 확산되면서 메테르니에가 실각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탐구활동으로 적절하냐? 이원혁명의 영향, 빈체제의 붕괴. 메테르니에가 실각한 것은 빈체제의 상징적인 인물이 이제 축출됐기 때문에 빈체제가 붕괴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은 1번 이렇게. 수능에서는요, 이런 비슷한 자료와 함께 정답 선지가 뭐였냐면 메테르니가 이제 실각했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거의 똑같죠 뭐. 정답은 1번이었고요. 오답. 포에니 전쟁의 전개 과정은 로마와 그 다음에 이제 카르타고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 에프탈의 침입, 이것도 수능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인도의 굽타 왕조와 관련된 거고요. 4번. 데브시름의 제도가 실시된 결과, 이거는 오스만 제국의 제도죠. 정복 지역에서 주로 청소년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개종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러면서 뭐 관료나 아니면 술탄의 친위 부대인 예니체리를 육성시키거나 그런 제도가 데브시름의 제도, 오스만 제국이고. 5번.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이거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항 풀었고요. 5번 갑시다. 자,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자. 우표 속 인물사. 이거는 뭐 교과서적인 이 모자이크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세계사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것만 보고도 풀 수 있어요. 너무나 유명해서. 자, 이 우표는 그냥 이름이 써 있어. 유스티니아누스. 그러면 그냥 끝났습니다. 6세기에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다. 업적을 보니까 유스티니아 법전 힌트가 계속 나옵니다. 이스탄불,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죠. 근데 이 당시 이제 비잔티움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인 것이죠. 성소피아 성당을 건립했고 로마 제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 모든 키워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스티니아누스 문제라기보다는 힌트가 유스티니아누스 건 다 나왔고 그 나라가 어디냐? 비잔티움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것이죠. 자, 비잔티움의 특징 1번. 기억, 그리스 정교가 발달했다. 그렇죠. 그리스 정교. 8세기쯤에 그 비잔티움 황제 이제 레오 3세의 칙령으로 성상 파괴가 이루어졌고 그거에 반발했던 이제 서로마 교회. 그래서 결국 동서 교회가 최종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리스 정교와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 자, 그래서 이쪽 비잔티움에서 계속 이제 발달했던 것은 그리스 정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다음 니은 베르댕 조약으로 분열된 것은 뭐 베르댕이나 메르센이나 이것도 이제 수능 쪽에서 나온.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웬만하면은 다 수능 쪽에 이렇게 연계가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자, 이거는 이제 프랑크 왕국이고요. 그다음 디귿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시행했다. 이게 정답이죠. 비잔티움 제국이 유스티니아누스가 사망한 이후에 그 광대한 영토 좀 더 효율적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지역을 나눠서 구획을 나누고 그 지역을 군사령관이 여러 가지 이제 민정부터 뭐 군정 이런 것들을 겸임을 하면서 제국 통치의 효율성을 가했다. 뭐 이 정도 내용이 되겠고 토지를 받은 농민들이 군역의 의무를 지는 둔전병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고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켰다. 이거는 오스만 제국입니다. 셀레미르세라는 술탄 때 있었던 일. 자, 5번 문항 풀었고요. 자, 이번에 6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수능에서 나온 주제 그대로. 자, 안록산의 난. 이제 수능에서는 사사명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안록산하고 사사명 합쳐서 앞글자만 따서 안사의 난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그래서 사사명이 수능에서는 나왔었습니다. 자,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장수들이 절도사에 임명됐다. 이후 절도사의 힘은 더욱 강성해져서 부자가 대를 이어 병권을 잡아 장수와 권리를 뽑고 그대로 임명해 주기를 조정에 요구하기도 했다. 황제가 힘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그대로 관직을 내렸다. 절도사 주전충이 군대를 이끌고 수도를 침범하자 가가 마침내 멸망했다. 자, 이게 뭘까요?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황소의 난 스토리까지도 이제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 이미 당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안사의 난, 그 뒤에 황소의 난, 그리고 멸망 이렇게 되니까요. 자, 당입니다. 1번 수시력을 편찬하는 관리다. 요거는 이제 몽골이죠. 원나라. 홍루몽을 입고 있는 신사. 이거는 청나라 이후에 나올 수 있겠죠. 기와 원본을 간행하는 학자, 명나라 때 활약했던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가 돼야겠죠. 마테오 리치와 그 시기 이후. 자, 그다음 고조선 원정에 참여한, 이거는 그 옛날로 돌아가야겠죠. 한나라겠죠. 한나라. 그럼 남은 건 5번 양세법이다. 안사의 난이 나오면 거의 공식처럼 언급되는 것이 안사의 난 이후에 재상이 양염의 건의로 시행된 조세제도 양세법. 당나라 때의 대표적인 조세제도가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당나라의 토지 제도는 여러분 토지를 국가가 장악한 가운데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이제 부과하는 것, 이게 균전제인데, 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나눠질 토지가 부족하기도 하고 개인의 토지 사유화가 나타났으며 결정적으로 이런 반란 같은 게 터지면서 이제 국가가 토지를 장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개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 자산에 따라서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세금을 걷습니다. 그게 양세법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5번 당나라 문제였고요. 7번 가보겠습니다. 7번도 수능 주제였습니다. 이번 수능 때 나온 주제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다리우스 3세는 피나로스 강이 흐르는 이소스, 그러니까 이제 이소스 전투의 세부적인 내용은 잘 다루지 않아요. 교과서에서도 세부적으로 안 나옵니다. 지도에 이렇게 표시된 정도, 뭐 결정적인 전투라는 그 정도까지 언급되는 거. 그래서 이소스 전투가 나왔고,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싸우기에 불리한 고심을 깨닫고 군대를 퇴각시키려 하였다. 마케도니아의 왕, 그러니까 마케도니아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동반 쇠락해진 그리스 세계를 정복을 해버리죠. 필리포스 2세 때.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이 다리우스 3세를 물리치고 또 대단한 정복 활동을 펼치게 되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힌트가 되죠. 그다음 페르시아군도 나왔고요. 퇴각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나가 왼쪽 측면을 공격했다. 이에 페르시아군은 혼란에 빠졌고 다리우스 3세는 전차와 활을 버리고 도주했다. 요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디테일한 내용이 자료로 응용돼서 나온 게 수능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결정적인 거 힌트는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똑같다. 자, 이소스 전투, 뭐 마케도니아, 페르시아군과 싸워서 이겼다. 뭐 요 정도. 자,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린 것. 이게 알렉산드로스였죠. 자, 1번 도피온 추방제, 그리스 아테네, 클레이스테네스. 2번 알렉산드리아,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죠. 정답은 2번. 3번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했다.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4번 호르텐시우스법, 이거 로마 공화정기 이야기고요. 5번 이것도 로마 공화정기 이야기입니다. 1차 3두 정치를 주도했다. 요거는 카이사르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능에서 나온 선지예요. 자, 8번 가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국주의와 민족운동, 제국주의 파트가 나왔습니다. 제국주의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능까지 고려를 한다면 가장 어렵게 다채롭게 응용이 무궁무진하게 되는 파트가 제국주의 파트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국가와 굉장히 나열이 많이 되는 파트가 제국주의야. 이 나라가 어디를 식민 지배했다. 이 패턴으로 여러 나라가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는데, 그 국가 간의 제국주의 시기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국가의 다른 시기의 내용을 이제 융합적으로 연계를 시킬 수가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좀 까다롭게 접근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제국주의 파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민족운동이니까 이거는 이제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의 어떤 저항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풍자가 하나가 나와 있고, 자, 그림은 가가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는 모습을 풍자한 것이다. 가는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자국을 지원한 필리핀의 독립을 약속했지만 승리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필리핀에서는 아기날도 또는 모세리살, 유명한 사람들 있죠, 중심으로 무장 투쟁이 전개되었다. 자, 필리핀을 먼저 식민 지배한 게 에스파냐인데 에스파냐는 이미 자료로 제시가 됐고, 그 에스파냐랑 싸워서 필리핀을 쉽게 말해서 뺏어간 나라죠. 자, 그 나라가 어디가 된다? 이거는 그냥 바로 나와야 됩니다. 미국이에요. 그래서 1898년에 미국과 에스파냐의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면서 뭐 필리핀이랄지 뭐 쿠바랄지 이런 지역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라는 미국이에요. 자, 미국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미 이거는 이제 평가원 문항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응용이 많이 된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자, 1번
수에이지 운하를 건설했다. 이거는 이제 이집트에서 건설을 했고 결부된 나라는 처음에 접근할 때는 프랑스, 결국에 운영권을 가져간 건 영국.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2번 벵골 분할령을 발표했다. 인도에 대해서 영국이 한 거죠. 3번 아도와 전투에서 패배했다. 이거는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랑 싸우면서 잘 막은 거니까 진 거는 이탈리아인 거죠. 파쇼다에서 영국과 충돌한 거는 프랑스고요. 남은 거는 5번이다. 미국이 뭐 했다? 무력 시위를 통해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서 이제 포함으로 굴복을 시켰죠. 일본을 개항시켰다. 이게 미일 화친 조약이 되죠. 미일 화친 조약. 이렇게. 그래서 일본 근현대사와 그 다음에 서양사에서의 제국주의 파트가 연합이 됐죠. 융합이 된 문항이죠. 앞으로도 종종 보게 될 문항이 될 겁니다. 9번 갈게요.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뭐 그 지폐가 하나가 나왔고 이베리아 반도, 에스파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이 있는 그 동네가 이베리아 반도고 그 밑에 이제 북아프리카, 뭐 모로코가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이가 굉장히 좁아요. 그 좁은 해협이 여기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자, 지폐 속 인물은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았던 이 왕조. 끝났어. 이거 그냥 바로 나와야 됩니다. 서아시아사 공부하면서 다마스쿠스가 수도였던 나라는 우마이야예요. 짠. 그 다음 장군 이름 나왔고요. 그는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쫙 휩쓸고 지브롤터 해협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정복. 그러나 투르프아트의 전투에서 저지당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는 군대를 이끌고 이베리아 반도에 상륙해서 서고트 왕국의 군대를 격파했으며 코르도바 등을 함락해서 우마이야 왕조 찾았고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자, 우마이야와 관련된 거 골라볼게. 1번. 12표법을 제정했다. 이건 로마의 성문법이죠. 밀레트 제도를 운영했다. 이거는 오스만 제국에서 종교적인 어떤 그 자유를 일부 허용한 걸 보여주는 증거고요. 3번.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이 우마이야를 무너뜨린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죠. 아바스 왕조, 바그다드를 수도로 했던 이 아바스가 몽골한테 무너졌죠. 또는 뭐 남송도 무너졌고 뭐 금나라도 몽골한테 무너졌고 뭐 등등등. 4번. 아랍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마이야가 이런 차별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많은 반발을 샀죠. 그 다음에 뭐 수니파인데 시아파의 또 반발도 사기도 하고요. 5번. 정답은 4번 나왔고 5번. 왕의 눈이라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했다. 요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자, 이제 절반 갑니다. 10번 문항. 밑줄 친 이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역시 이 전쟁은 사실은 뭐 역시 이번 본수능에서도 나온 주제긴 합니다만 언제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사건은 아닐까요? 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출제가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고요. 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39년부터 일본이 원자폭탄 투하 이후 항복한 45년까지 이렇게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더 수능까지 대비를 할 때는 사실은 여기에 어떤 순간만큼은 그 월별 구분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파트다. 근데 우리는 일단 큰 그림으로 접근하자.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좀 사상자가 난 전투, 좀 잔인했던 전투, 시가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야기가 많았던 전투인데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이게 2차 세계대전.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이게 이제 전쟁 직전에 독일과 소련이 맺고 그 다음 폴란드 침공을 했죠. 근데 그걸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했죠. 자, 소련을 침공한 그 시점은 41년이고요. 그 시점은 41년이고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42에서 43까지 전개가 됩니다. 소련은 스탈린그라드로 진격한 독일군에 맞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승리했지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통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좁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 넓게 2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갈게요. 국제연맹이 창설됐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국제연합이고요. 국제연맹은 1차 끝나고죠. 그러니까 안 돼. 베르소아 조약도 이것도 마찬가지. 1919년이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3번. 테르미도르 반동이 웬 말이냐. 이거는 18세기 말로 가야 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이야기고요.
4번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전개됐다. 이게 44년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수능이랑 또 이제 비교를 제가 살짝 해드린다면 우리 지금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야. 공부했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네? 오케이, 체크하면 되는 무난한 문항이고, 본수는 여기에서 어떻게 좀 더 어렵게 하면 되냐면 이 전쟁 시기 중에서도 좀 더 이제 특정 사건, 예를 들면 이제 스탈린그라드가 있으면 이거의 이후에 있었던 일, 전쟁 중에 이거의 이후에 있었던 걸 골라. 이렇게 조금 한 단계 좁혀주면서 동시에 선지 중에 2차 세계는 주제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오답선지로. 매력적인 오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워지게 되는 패턴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의 본질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정답은 4번이고요.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1825년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이고 상관이 없죠. 자, 이제 반환점 돌았고요. 11번 갑니다. 가 제국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가의 아우랑제부의 초상화야. 아크바르, 아우랑제부. 그러니까 메인에 올라가 있는 군주가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인도사 힌트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 자체는 무굴 제국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1번 타지마할이 건립됐다. 샤자한 왕비 뭄타즈 마을을 추모하기 위함. 끝. 1번 정답이었고요. 2번 자이나교가 출현했다. 훨씬 이전, 아주 이제 기원전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샤쿤탈라 요거는 이제 산스크리트 문학이죠. 굽타 왕조 때 언급되는 내용이고요. 쿠투브 미나레가 세워졌다. 델리 술탄 왕조. 그 다음 5번 간다라 양식의 등장. 이거는 쿠시안 쪽이죠. 좋습니다. 11번 끝났고요. 12번 갑시다. 밑줄 친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청장을 보니까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림이 이제 좀, 이 그림은 좀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자, 일본사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사 문제가 나왔고요. 견당사 파견이 중지됐고, 이것도 핵심 키워드죠. 견당사 파견의 중지.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독자적인 문화와 자부심을 드러낸 국풍 문화. 그 다음에 겐지 이야기, 또는 겐지 모노가타리라고 하는데요. 자, 이 키워드는 충분합니다. 일본 전근대사 중 헤이안입니다. 수능에서는 무로마치 막부가 일본 전근대사 문항으로 나왔었고요. 자, 헤이안입니다. 자, 1번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었다. 7세기, 이거는 야마토 정권 시기 이야기고, 이와쿠라 사절단은 1871년부터, 즉 메이지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3번 산킨코타이 제도는 에도 막부의 대표적인 키워드고요. 4번 헤이안교를 수도로 삼았다. 헤이안 시대니까 헤이안. 일본은 이 지명을 가지고 그 시대의 이름을 붙이죠. 수도였던 곳을. 자, 5번 고사기와 일본서기 등 이런 역사서가 저술이 되었다. 이건 나라 시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헷갈린다면 나라랑 해안이 이제 가까우니까 나라 정도 이렇게 오답으로 간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정답은 4번 해안 시대였고요.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가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기념비는 요크타운 전투 승리 100주년을 기념해서 건립됐다. 가의 전개 과정 중 벌어진 요크타운 전투에서 이 식민지군은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영국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파리 조약으로 식민지 독립이 인정됐다. 그래서 또 역시 그 시간의 흐름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다 제시가 됐는데, 자, 주제 이거 뭐였을까요? 자, 미국 혁명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미국 혁명이었다. 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큼직한 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보스턴 차 사건으로 뭔가 이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죠. 자, 이게 1773년 이야기입니다. 1773년 이야기였고, 그 뒤에 이제 대륙회의가 개최되면서, 야, 이거 우리 어떻게 나갈까? 그래서 이제 점차 영국과 이제 어떤 결의, 이제 싸우겠다라는 결의가 다져지게 되죠. 이제 대륙회의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그다음 최초의 충돌이었던 렉싱턴 전투가 있었죠. 렉싱턴 전투가 75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승리, 사실상 이제 독립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요크타운 전투가 1781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군은 물러나고 파리 조약으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는 것이, 자, 저 파리 조약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 83년 이야기였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헌법 제정하고 대통령 선출되고,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워싱턴이었죠. 워싱턴. 아, 여기 사이에 이거 들어가야겠군요. 2차 대륙회의. 2차 대륙회의의 핵심 내용은 독립선언이 있었고, 워싱턴이 대통령이 아니라 이때는 총사령관이었죠.
총사령관으로 선출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요크타운 전투 승리하고 파리 조약으로 승인받고 헌법 제정, 그 다음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다는 내용. 자, 미국 혁명이었습니다. 자, 1번. 7년 전쟁이 발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거는 영국이 결부되어 있는 전쟁인데 영국이 이 당시에 뭐 7년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곳저곳 이렇게 많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안 좋아졌고 그 재정 상황에 대한 부담을 식민지에게 과세를 때리면서 전가를 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게 미국 혁명이죠. 그래서 요거는 X, 이전에 있었던 배경으로는 나갈 수 있죠. 7년 전쟁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사라예보 사건이 발단이 됐다. 1차 세계대전. 자크리의 난이 일어나는 계기 14세기 프랑스에서 백년 전쟁이 있을 때 그 영주들의 속박이 강화되자 벌어졌던 농민 봉기입니다. 4번 크로멜과 뭐 호국경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영국의 이제 청교도 혁명 17세기 이야기고요. 그럼 남은 건 5번이지. 연방주의에 기초한 공화국, 삼권 분립을 바탕으로 한 공화국이 수립됐죠. 그게 미국이죠. 네, 미국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3번 미국 혁명이었고요. 14번 가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자, 이 동상의 인물은 투그릴 베그입니다. 은근히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언급이 많이 됐어요. 막 이게 중요한 인물이야. 이 인물을 외워야 돼.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말이 나왔어요. 그는 아바스 왕조 칼리프의 요청으로 바그다드에 입성, 부하이, 그러니까 기존의 털을 잡고 있던 이제 핵심 일가라고 보면 돼요. 아바스 왕조의 실권을 장악한 가문 이렇게. 근데 그것을 타도하고 칼리프로부터 정치적 이제 실권을 인정받은 거죠.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후 뭐 여러 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그 다음에 터키 쪽 소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을 했고 압박을 가했죠. 셀주크 튀르크가 되겠습니다. 짠. 자, 그러면 1번 예니체리를 창설했다. 이건 뭘까요? 이건 오스만 제국입니다. 안 되죠. 2번 델로스 동맹을 주도한 거는 그리스 세계의 아테네고 3번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을 했다. 정답이죠. 그래서 이제 위협을 느낀 비잔티움 제국이 서방 세계의 도움을 요청해서 일어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인 거야. 4번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했다. 로마 이야기죠. 그래서 뭐 군인 정치가들이 대두되게 되었죠. 뭐 크라수스 이런 사람들. 그 다음 나중에 뭐 그 사람들이 이제 크라수스, 그 다음에 뭐 폼페이우스, 뭐 카이사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5번 사사랑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 요거는 뭐가 될까요? 사사랑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것은 이슬람이죠. 정통 칼리프 시기에 이슬람한테 무너졌죠. 자, 그래서 셀주크 티르크와 비잔티움 제국의 대립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왕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것도 되게 유명한 그 그림이에요.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이렇게 국기가 이렇게 펄럭펄럭 하고 있고요. 자, 그림은 가의 대외 무역항인 광저우. 그러면 이제 중국이라는 거는 파악할 수 있고 대외 무역 다른 나라 이제 상관이 이렇게 쫙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들 그러면은 최대한 어쨌든 근대사까지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마지막 왕조일 수밖에 없지. 자, 가는 서양 상인들과의 무역을 광저우로 제한했으며 서양 상인들은 공행이라는 상인 집단과 교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양 상인들은 무역 기간 동안 상관에 체류했으며 그들의 활동은 공행에 의해 감독되었다. 이걸 우리가 뭐 광둥 무역 체제 또는 뭐 공행 무역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런 무역 체제를 했던 것은 바로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걸 깨부순 게 아편 전쟁인 거예요. 영국에. 자, 청나라의 경제와 관련된 걸로 옳은 것은 1번 교자가 발행되었다. 이거 화폐 그 지폐죠. 교자, 회자. 이거 송나라 때 나오는 거야. 2번 균전제. 균전제는 북위, 수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 안사의 나라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 다음 3번 지정은제가 실시가 되었다. 정답이죠. 세금을 낼 적에 토지를 기준으로 하고 은으로 내게 했다. 이게 이제 지정은제죠. 정답 3번이고. 발령전으로 화폐가 통일이 됐다. 진나라. 5번 왕한석이 청묘법 등을 추진했다. 왕한석의 신법이죠. 요거는 송나라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은 3번 청나라 문제였고 뭔가 근현대에서 아편전쟁 쪽으로 읽어보다 보니까 아편전쟁 쪽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이제 단순하게 조세제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6번 문항 갈게요. 각 국가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태조는 가를 건국을 하고 발해를 공격해 상경성을 함락시켰다. 발해왕 대인선을 포로로 잡고 발해를 동당국으로 만들어 태자 야율배를 인황왕으로 임명해서 다스리게 했다.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발해를 멸망시킨 겁니다. 그렇죠? 수도도 함락시키고 이랬으니. 자, 부필이 아뢰기를 해마다 우리나라가 가에 물자를 보내기는 하나 전쟁을 치르는 비용의 100분의 1 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맺은 전연의 맹약은 실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 전연의 맹약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발해를 멸망을 시켰으며, 자, 지금 송이 이 가 나라하고 전연의 맹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면서 이제 세패라는 것을 내게 되죠. 자, 그래서 상대 국가가 이제 간데 전연의 맹까지 나왔기 때문에 힌트는 뭐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거란이죠. 그리고 나라 이름으로 한다면 요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교초를 발행했다. 교초는 이제 몽골 원에서 나오죠. 사고전설을 편찬했다. 이건 청나라 걸륭제 시기. 3번 향거리 선제. 이거는 한나라 때의 관리선발제도. 4번 정화의 함대를 파견했다. 명나라 영락제 때 파견이 됩니다. 그럼 남은 건 5번. 자, 이 요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이번 수능에서도 제시된 키워드인데요. 연운 16주를 차지하죠. 송나라 이전에 이미 그 베이징을 포함한 그 일대를 말합니다. 즉 한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족 입장에서는 이들은 이제 외부 이민족입니다. 거란족이니까. 근데 이들이 한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그 한족을 다스려야 된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원적인 통치 체제를 구사를 합니다. 또는 뭐 이중 지배 체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그들 부족 거란족에 대해서는 북면관에서, 그다음 한족에 대해서는 그들의 어떤 제도나 통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면관에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이래서 이제 이중 지배 체제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시행한 거야.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거란족 문제가 아니라 또 이제 세트로 잘 로테이션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금나라예요. 여진족의 금. 그들은 맹암 모국제와 쥐연제를 같이 사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패턴화돼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에 요나라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 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판보이쩌우. 자, 일단은 판보이쩌우도 뭐 가벼운 인물은 아닙니다. 베트남 이제 근현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민족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를 찾아야지. 자, 그는 판보이쩌우에게 자신이 제창한 민족, 민권, 민생, 삼민주의를 설명하면서 베트남도 민주공화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결성한 중국 동맹회를 도쿄에서 건설을 했죠. 이 사람이 결성했죠. 베트남의 혁명가들도 힘을 보탤 것을 촉구하며 중국 동맹회가 청왕조 타도에 성공하면 베트남의 독립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동맹회가 추구하는 게 뭐야? 사상적으로는 삼민주의,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한족의 어떤 정부를 수립한다. 그것은 어디로 뭘로 가는 거야? 민주공화정으로 가는 거야. 자, 그걸 추구한 사람인 거죠. 자, 누굴까요? 자, 혁명의 아버지 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동맹회도 있고 뭐 삼민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보이쩌우가 이제 또 이거에 영향을 받았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순원이라는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가볼게요. 군기처를 설치했다. 이거 청나라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키워드죠. 청나라의 이제 옹정제 때 설치가 됩니다. 2번 시안 사건을 일으켰다. 1936년에 동북 지역의 패자였던 장쉐량이 자신의 상관인 장제스를 체포 감금한 뒤 이제 우리 안에서의 내전을 중지하고 일본에 대한 항전을 더 집중하자라는 것을 요구했던 사건이고, 그 뒤에 이제 바로 중일전쟁 발발하면서 2차 국공합작이 결성되게 되는데 영향을 끼쳤던 사건입니다. 3번의 난을 진압을 했다. 청나라의 강희제죠. 강희제. 4번 천조전무제도를 발표했다. 요거는 뭘까요? 태평천국운동이죠. 태평천국운동 때 이제 홍수전과 그의 세력이죠. 그럼 남은 건 5번. 중화민국 임시대총통에 취임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주제가 뭐에서 나온 걸까요? 신해
혁명에서 주제가 나온 거죠. 1911년에. 자, 그래서 이제 초창기 거점은 난징이었고요. 일단은 이제 중화민국을 선포를 하게 되고 이제 공화정을 실현을 시키죠. 자, 그래서 공화정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대총통이 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초창기 이제 막 혁명의 어떤 불씨가 아직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임시로 일단 대총통직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취임하는 것이 순원이에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좀 더 사건을 우리가 이왕 공부하는 김에 매듭을 좀 지어보면 임시 대총통의 순원이 올라왔지만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권을 지닌 위안스카이란 인물이 나오게 되죠. 자, 근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위안스카이와 그다음에 이 혁명파 사이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거의 딜이에요. 어떤 딜이 있었느냐? 위안스카이에게 자리를 주는 대신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를 무너뜨려라 라는 이제 일종의 협상이 들어가게 됐고 위안스카이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청나라는 완전히 문을 닫았고 위안스카이가 이제 대총통으로 올라가게 되죠. 위안스카이도 임시 대총통을 거쳤다가 정식 대총통까지 가면서 정부가 이제 베이징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신해 혁명이다. 그렇죠? 자, 17번 문항 중국 근현대사 신해 혁명 쪽 이야기였습니다. 18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오스만 이제 근현대사가 되겠죠. 서아시아사의 거의 끝자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르로 보는 세계사 1876년 제정된 헌법 제1조에 따라 자, 이런 연도도 사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연도긴 해요. 자유롭게 정치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튀르크인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이거 터키 쪽이네. 그리고 19세기 말이네. 그럼 오스만 제국인 거죠. 공립학교를 개설해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뭔가 되게 근대적인 개혁이다. 튀르크어 교육을 공립학교에서 의무화한다. 해설, 자료는 청년 튀르크당이 발표한 선언문이다. 청년 튀르크당의 혁명이 있었죠. 자, 가의 술탄이 전제 정치를 강화하자. 그러니까 가는 오스만 제국인 것이고 그 술탄이 전제 정치를 강화하자 젊은 장교와 지식인 등이 결성한 청년 튀르크 당이 얼마 지나지 이제 좀 시간적으로 멀진 않지만 1876년 헌법의 부활을 요구하면서 봉기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 되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자, 메인 테마가 청년 튀르크당의 봉기가 아니라 오스만 제국이에요. 근데 오스만 제국 안에서도 전근대 내용은 이미 앞에서 선지로 많이 나왔죠. 티마르 제도도 있었고 밀레트도 언급됐고 데브시림에도 언급됐고 예니체리도 언급됐습니다. 다 나왔어요. 전근대사 키워드는. 이거는 이제 근현대사 오스만 제국 문제인데 자꾸 언급되고 있는 1876년 헌법이 뭐냐면 미드하트 파샤가 제정했던 미드하트 헌법이라는 거예요. 근대적인 요소가 담긴 중요한 헌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잡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1번 바부르가 건국한 나라. 이건 오스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굴 제국이에요. 인도의 무굴 제국. 2번 탄지마트를 단행했다. 이것이 정답이죠. 오스만 제국의 근대적인 개혁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최전성기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유럽이 벌벌 떨 정도로 유럽 대륙 쪽의 일부,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서아시아 일대, 터키 쪽,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까지, 아라비아 반도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제 서구 열강들,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열강들의 압박도 계속 받고 정복하고 있는 지역이 하나둘씩 상실이 되면서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했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위로부터의 근대적인 개혁을 한번 천명했으니 그것이 장미예방 칙령이다 또는 은혜 개혁이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탄지마트라는 개혁이 이제 실시가 돼요. 이게 1830년대로부터 70년대. 근데 이제 이 끝자락에 있었던 마지막 마침표가 이 미드하트 헌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를 보지 못했고 계속해서 러시아랑 전쟁에서 진달지 이러면서 어려운 상황 놓이다가 청년 튀르크당이 나와서 뭔가 개혁을 이제 추진을 해봤으나 첫 번째 실책, 그러니까 터키인이 아닌 민족에 대한 차별 정책, 반발을 샀고요. 두 번째 큰 실책,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동맹국에 가담했죠. 독일과 함께, 독일 편에 선 거야. 그럼 뭐야? 패전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 사실상 무너지고 오늘날의 터키 공화국이 되었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3번.
우즈베크인에 멸망당하였다. 요거는 티무르가 되겠습니다. 티무르 제국. 4번 청나라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다. 이건 러시아고요. 5번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을 정복했다. 요거는 에스파냐가 되겠습니다. 피사로, 코르테즈 이런 인물에 의해서 아메리카 문명인 아스테카와 잉카가 무너졌지. 자, 이렇게 해서 18번 풀었고요. 19번 갑니다. 밑줄 친 이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를 보면은 지금 살짝 보니까 요 부분 좀 보신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그냥 첫 문장부터 그냥 게임 끝났어. 카노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카노사 성주였던 마틸다를 기념하는 석상으로 하단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부저로 표현되어 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유명한 교황이고 클리니스 동안 출신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일리 4세를 파문하자 황제가 교황을 찾아가 사죄한 이 사건. 자, 카노사의 굴욕이죠. 카노사의 굴욕이 되겠습니다. 연도는 1077. 황제가 교황을 찾아가 사죄한 이 사건에서 마틸다는 황제를 만나도록 교황을 설득해서 파물이 철회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뭘 가지고 싸웠을까? 그게 이제 곧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겠지. 자, 1번 십자군이 라틴 제국을 건설했다. 1204년인데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아니고. 2번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됐다. 이거는 더 이후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대분열 시기를 가리킵니다. 14에서 15세기에 걸쳐 있고요. 3번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성상 파괴령을 내렸다. 8세기에 있었던 일로 이미 이전 일이고요. 4번 성직자 임명권, 서임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군주를 비롯한 세속 권력에게 서임권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과 교회 개혁을 주장했던 그레고리스 7세와 이 황제, 세속 권력을 대표하는 황제가 대립한 사건이에요. 근데 1차전에서는 황제가 진 거지.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 것은 그 이후에 힘을 회복해가지고 보복을 단행했었습니다. 5번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으로 인정받았다. 이거는 4세기에 있었던 종교회의예요. 로마 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 마무리 짓고요. 20번 마지막 문항으로 갈게요. 이 20번도 본 수능에서 같은 주제가 나왔습니다. 같은 주제가. 자,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세계사시문. 무적함대의 잔해가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무적함대가 나왔기 때문에 에스파냐를 좀 떠올릴 수 있겠고, 더 읽어봅시다. 아일랜드의 해저에서 에스파냐 나왔습니다. 무적함대 선박의 잔해와 대포가 발견됐다. 무적함대는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을 지원. 자, 네덜란드가 어디로부터 독립을 합니까?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시도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에스파냐의 국왕 펠리페 2세가 극단적인 그 가톨릭,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을 굉장히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신교도가 주류인 네덜란드가 반발을 하면서 독립전쟁을 겪고 나중에 독립을 하고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정식 승인을 받죠.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많이 응용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자, 근데 그걸 또 영국이 도와줬대. 자, 그래서 영국하고 또 이제 에스파냐랑 막 이렇게 싸워 보는 겁니다. 자, 가의 명령으로 출격했다. 자, 그러나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가 보낸 해군에 의해,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가 보낸 해군, 그리고 해군을 지휘했던 드레이크라는 사람까지 여기 나왔습니다. 패배해서 퇴각하던 도중 많은 선박이 아일랜드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그래서 이제 무적함대를 격파한 게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되고 동시기에 에스파냐의 군주는 펠리페 2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펠리페 2세가 이 문제에서 메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1번 낭트 칙령을 폐지했다. 이거는 프랑스의 신교도들인 위그노에 대해서 일부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던 조치거든요. 낭트 칙령이. 근데 그거 자체를 다시 폐지시켜버려. 이거는 루이 14세의 정책이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위그노들이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납니다. 2번 농노 해방령을 선포했다. 이거는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고요. 3번 상수시 궁전을 건립했다. 포츠담에다 건립했죠. 이거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를 합니다. 상대는 오스만 제국이고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에스파냐 절대왕정 시기 파트가 되겠고, 펠리페 2세가 출제가 되었고, 최근에 이제 평가원 출제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네덜란드의 가톨릭을 강요해서 되려 독립을 초래했다. 이 내용이 최근에 반복적으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5번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다. 요거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문항을 다 풀었는데, 오늘 제가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말한 게 뭡니까? 총평으로부터 이어지는 개념인데요. 수능에서 다 나온 것이다. 즉, 우리가 지금 2학년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 사실상 거의 다 돌린 건데 이렇게 문제를 잘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수능 가셔도 되는 거예요. 자, 선택에 여러분 후회가 없을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저랑 계속해서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